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타 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좀 등락이 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에서는 어떤 톡톡 튀는 종목들이 나왔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시장의 인사이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분석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해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 저희 전문가님들이 준비해 주신 히든 종목 놓치지 말고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주연, 임상현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한마디씩 좀 들어볼 텐데 코스피와 코스닥 좀 등락이 갈렸습니다. 먼저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시장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따봉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not bad? 예, 정말 낫배드가 아니라 쏘굿이었다. so good이었다? 네. 왜? 올라가는 장보다 약간 이렇게 조종받을 때가 항상 본인은 종목 잘 고르신다고 그렇게 시장. 예.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잘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 찝어주기 때문에 그냥 가는 종목이 딱 보여서 오늘 겸손 모드예요? 그런 건 아닌데 예. 이제 그냥 그렇다는 거죠. 네. 현실을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장. 가는 종목이 계속 갔던 것 같습니다. 금년 같은 것도 계속 갔고 어저께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이제 골든 히든 종목으로 이렇게 올려드렸던 네. 에코프로가 오늘 잘 어제 하루 갔죠? 쉬고 또 오늘 난리 열심히 났습니다. 달린 것처럼 예. 어저께 이제 노란 톡방에서 제가 예고 드렸던 대로 저점에서 탁 잡아드렸거든요. 저도 조금 갖고 있는데 이야. 100만 원 터치하면 이제 좀 분유값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뭘 있습니다. 줘? 네. 네, 분유 먹을 때까지 양껏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아무튼 시장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거든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런데 오늘은 시장이 조정받는데도 불구하고 2천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지금 환율이 조금 내려가면서 환차익이 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올 수 있겠지만 크게 염려할 부분 아니다. 굉장히 건전한 그런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만간 조정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릴 때마다 사실 좋은 종목들은 오늘 같은 장에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릴 때마다라는 이야기가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종목이 좋은 종목이 내려오면 여러분들 항상 담는다라는 생각으로 양봉 나올 때 하지 마시고 음봉 나올 때 싸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움직임 굉장히 so good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과 함께 좋은 종목들은 오늘도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종목을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마음을 대변해 주셨는데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하니 좀 경계 심리가 짙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차적으로는 지나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주가 부분들이 일단은 조정 구실을 찾기 위해서 여러 어떤 부분들이 이제 합리화되는 부분들이 구실을 찾았다. 그렇게 좀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전체 이제 바닥권을 좀 찾고 반등을 좀 했고 이제 숨고르기를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주초에 이제 강세장에서는 항상 주초에 강세를 보이고 주중에 고점을 보이고 주말까지 가다가 막판에 또 금요일 날 들어올리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들이 확률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관점이고 또 오늘 그래서 코스닥에 약간 온도차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5일선을 좀 터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일선 돌파와 안착의 흐름들이 연출이 될 수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코스닥은 반면에 2차 전지나 이쪽 관련된 어떤 수급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현재 조정이 약간 감춰지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약간 개별주는 좀 조정이 약간 심하게 약간 들어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차트는 추세선상으로 보면은 그대로 이제 추세가 이제 저점에서 들어 올려주는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지금의 흐름들은 과거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5일째 정확하게 급등을 해줬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하고 3일 음봉 보이다가 다시 한번 5일째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올라갔던 전례가 있는데 지금도 뭐 저점 오늘 또는 내일이 5일 주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일 오전에 좀 약세를 보일 수가 있고 오후장에 좀 들어올려서 금요일은 확실하게 양봉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거의 그런 흐름들이 반복이 될 확률이 많고요. 월요일 첫날 올랐기 때문에 현재 그 7월 첫날 올랐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는 현재 회피한 무난하게. 어떤 상승의 흐름이 오.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시황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희 두 분과 함께 이런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두 분의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가온칩스입니다. 이 칩이 들어가는 종목들 최근에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올랐던 가온칩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15.70% 오른 채로 38,7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래대금 골든벨을 울려준 종목인데요. 삼성전자가 국내 팹리스 업계와 손잡고 인공지능 반도체 등 국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소식에 해당 종목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전거래일 대비 무려 15% 넘게 상승하면서 38,700원의 마감가를 형성한 가온칩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칩스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인지 배드인지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처음부터 발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죠. A to Z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삼성 MPW 확대 수주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수혜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주라고 잘못 적었네요. 수주는 네. 조선을 수주했다. 이럴 때 쓰는 거죠. 네, 수혜. 네, 정확히 정정드리겠습니다. 자, 칩하면 임상현 전문가님이 최근에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해주셔서 먼저 이야기를 여쭤볼게요. A to Z,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좋다는 건가요? 예. 오. 제가 이제 칩을 언급을 드리면서 영상 관련된 칩으로 딱 4개만 압축을 네. 했는데 이제 칩셋 미디어, 넥스칩, 텔리칩스, 텔레칩스, 그다음에 가온칩스. 가온칩스였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가온칩스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칩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좀 했고요. 보통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칩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어떤 형성이 된 어떤 루트에서 자기의 필요한 IP를 이제 구입해서 장착하고 필요한 IP 부분만 이렇게 현재 자체 설계를 합니다. 근데 가온칩스는 현재 기본적으로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상대방의 회사에서 추가적인 어떤 기능을 더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가온칩스는 뭐냐면은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칩 현재 팹리스 공장 없이 칩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파운드리에 맡겨야 되고 또 설계도 해야 되는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관리 감독을 하면서 끝까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는 디자인 하수 개념이다 좀 생각이 되고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주문형 반도체 개념의 어떤 일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온칩스가 만드는 것 외에
그 틀 위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을 모두 다 하기 때문에 가온 칩스의 고객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넥스칩이나 이런 어떤 업체들도 가온 칩스의 어떤 IP를 또 구매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자기의 어떤 IP 설계를 하는 업체들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발전들이 이루어질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가온 칩스가 급락하고 반등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하다가 이 이제 반등했던 흐름들에서 터진 부분들이 좀 있었죠.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 갭상승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지만은 현재 위에서 많이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소 약간 숨구르기 형태가 하루 이틀 나오더라도 한 번 더 추가적인 슈팅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온 칩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좀 더 들고 갈 필요가 있고 제2의 가온 칩스가 이제 궁금하다. 또는 제가 이야기했던 4인방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눌림목 어떤 매수 자리가 이제 궁금하다 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셔서 좀 자세하게 현재 분석 어떤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온 칩스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 의견까지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었죠. MPW, 이게 뭔가요? 저도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하면 그 삼성에서 어저께 이제 2023년 삼성 파운드리 컨퍼런스 같은 걸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여한 기업들, 그러니까 일반인들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네. 이 파운더리 사업을 확대를 하려고 하잖아요. 시장 점유율 이제 TSMC가 60% 잡고 그쵸, 있고 그쵸. 삼성전자 이제 겨우 12% 이제 있는데 목표는 글로벌 1위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네.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걸 혼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파운드리 이제 시장을 갖다 확대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 특히 이제 뭐 패키징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기업들과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가온 칩스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들을 쭉 보시면요, 오늘 그 좀 상승 흐름들이 나왔던 종목들이 이 파운드리,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 컨퍼런스에 참여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주가 흐름들이 좋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삼성이 거기서 이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가 대놓고 있었기 얘기하니까,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칙으로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MPW 이게 이제 뭐 멀티 뭐 웨폰가 프로젝트, 네. 웨폰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요게 이제 시범적으로 어떤 반도체 칩, 그러니까 파운드리에서 중리 들어오는 것들을 시범적으로 이제 만들 때 그거를 이런 식으로 외주를 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하겠다, 한 10% 정도 확대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제 가온 칩스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그런 뭐 재료죠. 그렇죠. 재료죠.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신고가를 오늘 갱신을 했습니다. 신고가 그래서 패턴. 최고가를 뚫어놨고요. 오. 지금 뭐 가온 칩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삼성 파운드리 컨퍼런스에 참여한 기업들인 코아시아나 뭐 대덕전자, LX 세미콘, 그다음에 뭐 AD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거나 신고가 저항단에 올라와 있거나 돌파를 했거나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있다?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하는데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실적은 썩 좋지는 않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눌림을 잘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보통 이제 신고가면 저는 이제 막뭐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마 이번 실적 나오는 네, 거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하고 반도체는 이제 큰 사이클에서 아래에서 이제 돌리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요 이제 지금 올라가는 것들이 향후 뭐 4분기나 내년에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실적 시즌에는 조금 실적이 뭐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뭐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때 뭐 여러분들이 또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큰 섹터가 시장을 좀 달구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온칩스에 대해서 두 분의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좋지 않겠지만 눌림목을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서 해당 이슈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또 이름을 올렸는지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화면이 꽉 찰 정도로 굉장히 긴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롯데케미칼이 동박 제조사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한 후 새롭게 출범한 것이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2028년 전 세계 1위 업체로 올라가겠다라는 포부를 전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19.34% 오른 채로 58,0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검색량 골든벨을 울려주면서 오늘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 포부를 이룰 수 있을지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인데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시려고 했는데 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전날 이 출범 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포부를 밝힌 바 있는데요. 올해 수주 잔고 15조 원 일극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동박 1위 업체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해당 종목이 포부를 내비친 만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시간을 많이 드렸어요.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껌 파는 시대를 지나. 맞습니다. 껌을 팔면서 시작을 했었죠. 그땐 그랬지.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동박대박.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요, 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뭐 사과하실 건 없고. 자, 동박대박. 그래, 동박 1위 업체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동박 1위 되면 대박이지. 그렇죠. 근데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데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먼저 얘기 들어볼까요? 확실히 그 동박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좀 커지고 하이엔드. 네.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보면 좀 종류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LFP라든지 이제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쓰는 싸고 뭐 보편화되었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 어쨌든 뭐 LFP라는 그런 이제 원통형 배터리 이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배터리에도 이 이제 동박을 좀 사용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기존에 이제 뭐 하이니켈 관련된 배터리들도 요 동박 관련된 부분이 이제 들어가면서 효율이 더 좋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뭐 새로 배터리를 이렇게 이제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박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아마 그 롯데에서 요 일진 머티리얼 거를 이제 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삼성 SDI하고 뭐 8천억 규모 공급 계약이 예전부터 이제 좀 잡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수주 잔고가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 네. 요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배터리 시장이 성장을 하면 지금 자연스럽게. 현재 나와 있는 뭐 수주 잔고는 뭐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2030년 이렇게 이제 뭐 미국에서도 이제 배터리 자동차를 전체 비중의 한 50%를 차지하도록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결국은 그저께부터 해서 에코프로 황제가 벌떡 일어서는데 어떻게 쫄따구들이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네, 딱 이렇게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양봉이 나온 것도 또 그런 위치에서 딱 전저점 자리 부근에서 이렇게 딱 일어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코스모 화학도 오늘 뭐 강했고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이 에코프로가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차트를 잠시 보시면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 오늘 그래도 한 1시간 정도는 제가 쳐다봐 줬습니다.
장중에 이게 왜 올라가나 하면서 어디 좀 먹을 구석이 없을까 해서 이제 한참 쳐다봤는데 결국은 뭐 공략은 못했고요. 그런데 일단 그 보시는 것처럼 이 월봉상에 앞서서 이제 한번 크게 급등을 해주고 박스권으로 횡보를 했던 그런 지지 라인 구간대에서의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직 저항을 돌파했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최근에 보였던 뭐 거래 대금 대비해서 한 1,4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지금 한마디로 이제 거래 대금을 늘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저점 최근 지금 지지받던 가격대가 5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이 가격대에 이탈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뭐 공략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뭐 저점단에서의 공략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공략이 가능한 포인트도 짚어주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뭐 예. 껌 팔던 시대를 지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약간 뭐 감개무량합니다. 그렇게 예. 보면 네,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롯데그룹 자체가 마찬가지로 거의 차세대 어떤 먹거리에 대해서 거의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2차 전지 쪽에서도 마찬가지. 롯데케미칼에서는 이제 전해액 관련된 생산을 또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롯데 알루미늄, 그러니까 비상장이 됐지만은 여기서 알루미늄 박을 생산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어떤 부분에서는 현재 구리박, 동박에서는 일진 머티리얼즈를 좀 인수를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박 같은 경우는 3대 업체, 우리나라에 이제 3대 업체가 있는데 이제 SKC 그다음에 현재 두산 솔루스 첨단소에서 바뀌었고 그다음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름은 세 개의 업체가 있는데 세 개의 업체가 거의 독과점 형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과거에부터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롯데에 인수가 되면서 또 공격적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현 캐파 기준으로 해서 2025년까지 현 생산 캐파가 2만 톤에서 거의 8만 톤, 거의 4배 정도의 어떤 생산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지금은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고평가에 시달리는 그런 부분인데 중장기적으로 수급이 좋아지면은 나름대로 이제 시세는 좀 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장도 그렇고요. 이렇게 주저앉은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수급적이나 다시 한번 살아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 6만 8천 원, 거의 한 6만 9천 원까지 약간 올라와질 수 있고 여기서 약간 조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마디매매 차원에서는 거의 한 6만 8천 원, 9천 원 이때 7만 원 가까이 되는 선에서 마디매매 시점이 좀 좋아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더 추가적으로 듣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종목 뒤로 하고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또 강세를 띄웠던 종목 중 데이터 솔루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 오늘 9.76% 오르면서 지금 현재 6,41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데이터 솔루션 미국이 중국의 클라우드 제한 추진 소식에 오히려 수혜주로서 9.7% 오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해당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 움직임 데이터 솔루션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만 해당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이야기 나눠보면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땡큐 바이든 또 이슈로 또 올라줬기 때문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훈련 조교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땡큐 바이든은 뭐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 이해가 되는데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훈련 조교가 무슨 뜻입니까? 예, 인공지능을 훈련시킨다. 인공지능을 훈련시킨다. 예. 똑똑하던데요? 예, 오늘 사실은 현재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랐는데 대부분 좋았죠. 데이터 관련된 어떤 움직임들입니다. 결국은 인공지능이 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클라우드이죠. 대용량의 서버를 현재 가지고 전체적으로 중앙 어떤 인공지능 장치를 만든다는 거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대용량의 어떤 데이터를 계속해서 이제 가공하고 훈련하고 학습하고 어떤 기계 학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대용량의 데이터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그냥 가져다 쓰면은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데이터 어디 있습니까? 네이버 찾아봐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가공하고 수집, 현재 분석, 가공 이렇게 해서 넘겨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쪽 관련된 어떤 이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뭐 살아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촉매제로서의 어떤 바이든의 어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좀 있겠지만은 전체 어떤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현재 그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부분들,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드는 건 뭡니까? 결국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고,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인공지능 관련된 웹 서비스를 한다든가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든가 그런 걸로 좀 귀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떤 순환매 차원에서 데이터 관련주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 차트. 자,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을 해주다가 약간 밀려졌던 상승 삿발 형태가 나와지지만은 하루 이틀 뭐 숨고르기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슈팅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데이터 솔루션과 같이 쌍벽을 이룰 수 있는 종목이 모아 데이터라는 종목이 있죠. 이런 부분과 함께 할 필요가 있는데 1월 달에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줬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원바닥까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쌍바닥을 보이고 이제 올라와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한 가운데 첫 번째 저항을 부딪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현재 반등이 좀 약간 주어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난 2단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한 8,700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8,660원 정도까지는 현재 약간 중기적인 포지션 관점에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2, 3일 뭐 특징주이지만은 관심주로 편입을 하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관심주로서 데이터 솔루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다, 왜 관심 종목 가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임상현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네 번째 특징적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배터리 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종목 금양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프로그램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황제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형제들 너무 잘 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리튬 관련주들도 으쌰으쌰 움직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양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21.09% 오른 채 71,2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또 리튬 하면 바로 가는 그런 리튬 신화가 다시 한번 이어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종목들 다 지금 현재 흐름이 좋습니다. 금양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부대장주의 귀환? 예. 부대장주의 귀환. 예. 아, 제가 띄어쓰기가 잘못됐네요. 부대장주의 귀환. 두 번째 대장이다.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치트키 맞습니다. 리튬 붙으면 그냥 치트키였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도 치트키일지 궁금하네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이게 사실 그 지금 금양 같은 경우는 뭐 몽골의 그 리튬 광산을 700억에 매수한다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있었었죠. 예, 다뤘었죠. 좀 반등이 나오나 했는데 뭐 형님이 황제가 이제 주저앉으니까 같이 못 갔던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 리튬 관련 이슈가 붙었다 하면 정말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지금 금양도 바닥권에서 뭐 5,000원짜리가 뭐 거의 92,000원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강원에너지, 뭐 지우 이름을 요새 바꿔가지고 어반 리튬이었나요? 어반 리튬에서 뭐 이름을 두 번 바꾸더라고요. 그래요? 어스포, 사명까지 바꾸고. 어스인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지금 계속 사명이 바뀌고 있는 기업도 있고
EV 뭐 첨단 소재 네, 맞습니다. 이런 기업도 있고요. 지금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 리튬에서 생산이 되고 숫자가 찍히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그러니까 10배 이상 다 올랐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추세가 이제 꺾이는 시점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쌍봉을 만들러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앞서 금양 같은 경우 5천 원짜리가 지금 9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9만 원을 돌파해서 새로운 뭐 가격대를 열고 더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진짜? 하는 네. 부분이고요. 제가 웬만하면 다 긍정적으로 얘기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미 좀 그런 미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선반영 시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뭐 이거는 올리는 주포님의 마음이시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리는 거는 뭐 신고가 갱신하고 계속 갈 거야. 기업의 뭐 미래가 뭐 밝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그냥 단기적으로 시세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쌍봉을 만들러 올라간다라는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가 일단 신고가를 가면서 2차 전지주들이 오늘 들썩들썩하면서 다 움직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사실 되든 안 되든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주가하고는 추후의 문제고요. 어찌되었던 뭐 지금 주가는 이런 이슈화가 되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뭔가 대박을 노린다 이런 생각보다는 시세가 강하고 수급이 쏠리고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도 여기서 한 입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들어갔다가 물리면 뭐 리튬 사업하는데 뭐 기다리고 버티지 올라가겠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애초에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찌됐든 뭐 추세 전환을 좀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결과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뭐 제 말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리튬 관련 종목들 항상 2차 전지에서는 리튬 관련 종목들이 가장 시세가 컸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극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뭐 금량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 리스트에 쭉 넣으시고요. 한번 뭐 매매 관점으로 그런 종목들 2차 전지 수급이 괜찮은 상황이니까 뭐 그런 쪽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어저께 제가 에코프로 86만 원 밑으로 공략해보세요라고 말씀드려가지고 단타는 뭐 그날 파셔도 좋고 앞으로 쭉 보셔도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저점단을 딱 잡아드릴 테니까 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싶다.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어떤 가격대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멘토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종목 모두 특징적인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기분 좋게 골든벨을 울린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누구인가 신고가를 또 경신한 종목 누구인가 신고가 패턴 하면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아니겠습니까? 네, STX로 또 26%가 넘는 수익률 달성을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STX로 26%가 지금 넘었어요. 최고가 기준. 저희가 5월 한 11일 정도에 이제 이야기를 한 것으로 파악이 좀 되고 있는데 해당 종목 계속 가져가도 됩니까? 직설적으로다가? 일단 리튬입니다. 이 종목도. 그러니까. 근데 아까 리튬 좀 이번에 상승은 조심해보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20배 올랐던 10배 올랐던 종목이고 이 친구는? 지금 STX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이런 친구들 봐도 된다. 리튬 재료가 붙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뭐 상승한 것도 봐도 한 3배? 4배 정도라서
조금 더 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가 지금 네. 이제 막 갱신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금양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은 어떤 위치냐면 뭐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받고 쌍바닥 찍고 올릴랑 말랑 하는 위치. 금양 같은 경우는 좀 더 시세를 줬죠. 그러나 뭐가 문제냐? 네. 앞에 매물단들이 다 있어요. 아, 지금 올라오길 기다린 사람들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 떠놓고 막 모두의 염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저항이 많다라는 것은 쉽게 가지 못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그런 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또 나와준다라면 또 쉽게 올라가겠지만은 일단은 매물이 있다라는 것은 뭐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또 뭐 템버거도 사실 잘 안 나오는데 20버거 이런 거는 조금 그죠?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조심하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이슈화가 되니까 왜 이슈화가 되냐? 에코프로 형님이 가시니까 그런 거예요. 황제가 가니까. 에코프로 형님이 갑자기 멈춰서 딱 앉았다. 그러면 STX도 조정을 받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5월 10일 날 이제 소개해드리고 11일 날 음봉에 이제 공략을 했었어요. 그런데 타이밍이 좋았구나. 타이밍이 썩었었죠. 왜요? 보시는 것처럼 어머, 왜 저래? 이렇게 조정을 한참 받았다가 간 종목입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이 종목을 이제 이야기 드릴 때는 상승이 이렇게 이제 2번 나왔기 때문에 한 파동 정도가 더 남았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네네. 드리긴 했는데 생각보다 조정을 깊었다? 굉장히 깊게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좀 뭔가 이 물량을 빼내기 위한 그런 흐름들이 좀 보이지 않았나. 보통 내릴 때 거래 대금 없이 계속 밀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렇죠. 그래도 주요한 포인트는 깨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시면 앞에 이제 상한가 갔던 뭐 4월 25일 날 이런 기준봉 하단자리 부근에서 쌍바닥을 딱 잡아주고 다시 네. 추세를 돌리는 시세를 만들어주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요때 이제 이렇게 터졌던 거래량과 이 기준봉이 리튬 사업한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섰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중에 좀 마음고생들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어떡하나요? 하길래 이거 이제 리튬이다. 치트키 아니냐. 그냥 가져갑시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못해도 11,000원까지는 올라올 거고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뭐 오늘 어저께 자리가 좋더니 오늘 시세를 크게 뽑아버렸어요. 멋있게 돌파해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종목을 공략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부분 뭐 제가 골든벨 올렸던 거 보시면 드린 지 얼마 안 돼서 바로바로 올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들이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 대한항공도 이제 보시면 수익이 한참 올라와 있죠. 네. 그리고 뭐 STX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받았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왜 공략을 했고 어떤 식으로 무슨 이유로 공략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가격대쯤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딱 중심을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 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뭐 방향성을 잡고 그렇게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X 오래 걸렸던 만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수익률이죠. 네, 네. 수익률 시원하게 26% 넘게 난 부분들 여러분들 확인이 되셨을 텐데요.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그 수익을 그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 혹은 난 QR코드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기분 좋게 골든벨 을 울려주셨기 때문에 히든 종목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두 분이 준비해주신 히든 종목, 종목명은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두 분이 준비해주신 힌트로만 해당 종목을 저희가 유추해보는 시간인데요. 임상현 전문가님 또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주셨는지 힌트 3가지로 정리해주시죠. 예. 첫 번째 부분들은 현재 3명이 좀 현재 영어이기 때문에 네. 영어의 앞자리 A로
A가 들어가든가 또는 B가 들어가든가 A나 B? 예, 두가 들어가든가 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 아니야? 하지만 오. 2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딱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아하, 비비안 아닙니다. 보부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뭐 이것도 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네. 너무 어렵죠. 이게 A로 들어간 단어도 너무 많아요. 많고 B로 들어가는 거 많고 하는데 두 번째 이제 힌트 하겠습니다. 자, 애플의 XR 기기 관련입니다. 이름이 비전 프로가 되죠. 그래서 현재 비전이 들어가든가 프로가 들어가든가 이것도 할 수도 종목명 있죠. 힌트인가요? 예, 그러죠. 야, 그러면은 LG 헬로비전 오케이 알았어. 뭐 프로텍 알았어.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에코 프로 이렇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세 번째 힌트 또 나갑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세 번째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떤 반도체 전쟁에서 게르마늄하고 갈륨을 수출 통제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중에서 갈륨을 수출 통제하는 이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왜 게르마늄, 갈륨 이렇게 할까 생각이 되지만은 갈륨은 전력 반도체 핵심의 통신 반도체죠. 예, 죄송합니다. 질화 갈륨 어떤 통신 반도체 핵심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원천 봉쇄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파운드리의 어떤 그 미국에서 이제 발표한 그 내용에 의하면은 2025년에 현재 질화 갈륨 겐 반도체라고 합니다. 요거에 대한 서비스를 하겠다 하는 발표도 있었고요. 결국은 차세대 어떤 산업의 핵심적인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통제 이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겐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전 쪽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 반도체 또는 전력 반도체의 핵심 이 부분에 대한 수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자, 여기까지 하고, 뭐 하는 회사냐. 이 땡땡 업체는 2차 전지 장비 업체입니다. 2차 전지 제가 장비. 그 아침 방송에서 2차 전지 이거 하나만 보세요 하면서 딱 하나 기술을 찍어줬습니다. 그거 하나만 굉장히 유독 갔는데 두 번째로 공개하는 부분들이 2차 장비에서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이 있는데 마지막 활성화 공정에 충방정, 에이징, 그다음에 디게이싱 검사 과정들인데 이 충방정에 대해서 모든 독자적인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죠.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그림들이 좀 있습니다. 그림만 일단 감상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충방정 관련된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사업 현재 장비 사업도 진출을 좀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재료가 많은데 요거는 약과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재료,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냐? 이 회사의 자회사에서 8인치 겐 반도체를 양산을 좀 해주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중장기적인 성장성, 수급, 호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날 수가 있다. 아주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들은 이럴 수도 있죠. 현재 많이 날아갔지 않느냐 이렇게 좀 현재 부분이지만 많이 날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 그다음에 그 전에 요거를 해산하는 일은 현재 겐 반도체 웨이퍼부터 현재 제작 그다음에 패키징 이 전체 과정까지 다 어울러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오늘 승부르기 눌림목이죠. 어제 양봉의 중심 위쪽에서 음십자 도징이기 때문에 딱 눌림목 자리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확실하게 이제 대장주였던 가능성, 급등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눌림목에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해당 종목에 대해서 힌트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너무 종목명에 대한 힌트를 많이 주셔가지고 오히려 더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엉뚱한 종목 사지 마시고 노란톡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과 전략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골든벨의 주인공 이주연 전문가님 종목도 힌트를 들어볼 텐데 힌트 3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네, 힌트가 이제 제가 적어드렸던 힌트랑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지금 보시고 약간 당황하신 네. 것 같지만. 일단 저도 오늘은
종목명을 약간 수수께끼로 이렇게 오. 잡아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힌트는 새. 새, 네, bird. 네,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예. 날아다니는 새인데 그 중에서 이제 죽지 않는 새가 있죠. 죽어도 살아나는 새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설 속의 새인가요? 불사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불사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알죠. 뭐라고 하나요? 근데 말하면 종목명과 연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연관은 있긴 한데 네. 피닉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나? 맞습니다. 네네. 피닉스. 그래서 이제 이 새 그리고 피닉스 피닉스. 그리고 이제 새와 피닉스. 예. 저와 이제 굉장히 제 안경을 벗었을 때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듣는 그 연기자분 있으시죠? 누구? 어, 누구? 박세로이라고 아. 이렇게 이제 또, 닮았어요? 네, 어머나, 아닌가? 어머나. 네, 아무튼, 아니야, 좀 있다. 0.01초 있어요. 네, 아주 조금 이세로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화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캡처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새와 피닉스와 그다음에 박세로이를 합쳤을 때 너무 어려운데?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이닉스.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와, 하이닉스는 내가 상상도 못 해봤던. 근데 또 피닉스 하니까 또 그래. 약간 꽂히면 맞는 그럴 것 수 같기도 있어요. 하네요. 근데 허허. 박세로이랑은 무슨 상관일까? 그러네요. 박세로이 그렇죠. 어렵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 노란 톡방에 오셔가지고 요 종목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분께는 제가 커피 쿠폰을 야. 추첨을 통해서 맞춰주시는 네. 분들 안에서 쏘도록 추첨을 통해, 하겠습니다. 네. 자, 다 쏴드리고 싶지만 일단 한 분 쏴드리도록 하고요.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힌트 2번 나가면 네. 제가 봤을 때 이건 선착순이다. 아니 선착순은 아니고요. 추첨입니다. 추천 오케이. 근데 선착순은- 우다다다 올라올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렇죠. 거 들으면. 네,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고 제가 나중에 채팅창 확인할 때까지 올려주시면 되고요. 네. 자, 힌트 2번 나가면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전 지금 방송 중이라서 보낼 수가 없는데요. 네, 어쩔 수 없죠. 따로 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LNF. 오. LNF가 딱 나왔다. 그러면 이 불사조와 박세로이와 새가 이제 함께 섞이면서 아하 하고 아하. 딱 지금 채팅을 열심히 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LNF의 최대 주주입니다. LNF가 2차 전지 관련주인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8조 한 3천억, 8조 4천억 이렇게 LNF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불사조인 이 최대 주주 회사가 LNF의 지분을 14%, 19% 이 정도 들고 있습니다. 관계자분들과 함께 이제 19% 정도 들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대충 우리가 따져봐도 15%라고 했을 때 지금 8조 3천억이니까 최소 1조는 넘어간다, 그죠? 야. 네. 그런데 현재 주가는 시가총액은 5천억 정도. 굉장히 저평가돼요. 네, 굉장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수익률 대회를 할 때도 이 종목을 편입을 시켜서 많은 분들이 비웃었습니다. 2차 전지가 좋은데 저런 건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주가는 반대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고요. 네. 2차 전지들 다 조정받아가지고 지금 반격을 때? 하기 위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딱 쌍바닥을 만들어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금량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사면 반등이 나올 겁니다 했는데 지금 팍팍 튀었거든요. 이 종목도 LNF가 조금만 힘을 주면 아마 올라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LNF가 대장이라고 하면 이 종목은 뭐 부대장일 수 있겠지만 어허. 시세 탄력은 훨씬 더 클 좋을 거다. 거다. 네, 그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다.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LNF까지 드렸으면 다 드린 거다 이야기해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종목 감이 오시나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뭐 커피 쿠폰도 추첨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아시는 분들은 안 들어올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이주연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혹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주현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링크 송부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종목에 대한 내용과 또 전략까지 챙겨가 주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히든 종목까지 모두 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저희 전문가님들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저희 반장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